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교 김정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바로 이 자전거와 함께 유라시아 횡단 자전거 여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서 상당히 떨리는데요. 아까 전에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대기하면서 이한효 교수님이 처음에 개해산가요? 그런 거 하실 때 테드는 미디엄 레어라고 하셨는데 미디엄 웨던이란가요? 저는 완전 레어입니다. 저 완전 피 뚝뚝 떨어지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좀 귀엽게 말했었으면 합니다. 예, 자전거 잠깐 내려놓고요. 예, 제가 처음에 이 발표 섭외를 받게 되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제가 이제 여행 갔다 온 지 벌써 1년이 다 돼서 제 이야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좀 지겨웠는지.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직 지금 제 이야기 듣겠다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중에 디너 파티 하면 10,000원 더 내시고 굳이 돈까지 써가시면서 이렇게 오신 거 보니까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흥타고 기쁩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 여행을 이 자전거와 함께 하였습니다. 잘 나왔죠, 사진? 네, 제가 여행을 준비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약 한 3개월, 4개월 준비했는데요. 필요한 것들을 대충 뽑아보니 필수품으로 뭐 자전거, 그리고 용품, 그리고 뭐 자전거 부품들, 그리고 뭐 그와 더불어 뭐 텐트, 침낭, 코펠, 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여행을 한 목적이, 제일 큰 목적은 벌써 웃으신 분들 계시네요. 제가 제일 여행을 하는 목적이 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그리고 더 큰 세상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중요한 목적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이 영화에 보시면은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 계시죠? 웃으신 거 보니까는. 내용이 뭔지 아실 텐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젊은 청춘 남녀가 낯선 여행지에서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된다, 사랑에 빠지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 영화를 여행 출발하기 한 달 전쯤에 봤습니다. 깊은 감명을 받았죠. 저도 이런 거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로맨스를 꿈꾸면서 제가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이런 로맨스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니 이런 멋진 옷들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옷들뿐만이 아니라 백화점 가서 쇼핑까지 해서 굳이 챙겼습니다. 예. 그리고 메모나 일기를 쓰기 위해서 뭐 색연필이나 볼펜이 필요했는데요. 제가 참고로 알록달록하고 막 이쁜 걸 되게 좋아합니다. 막 별표 그려지고 뭐 꽃 그려져 있고. 그래서 저도 필기를 할 때 이쁘게 하기 위해서 색깔별로 쫙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자물쇠도 챙겼습니다. 근데 이거 무거워서 바로 버려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자전거 짐을 다 싸고 하니 품목이 무려 100여 가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출발 당일날 아침에 무게를 재보니 무게는 무려 65kg에 이르렀습니다. 65kg이라고 하면은 참고로 제 몸무게랑 똑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무거운데요. 근데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자전거로 정확하게 제가 1년 3개월을 여행을 했는데 1년 3개월 동안 여행을 하는데 그 65kg면 그렇게 무거운 건가? 왜냐하면 제가 살림살이를 다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너무 무겁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가볍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참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뭐 화장품부터 해서 비비크림도 씁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것이 참 많아서 저는 이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일단 제 여행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녹색 선은 제가 처음 계획했던 여행 길입니다. 처음 여행이죠. 여정이죠. 그리고 빨간 선은 제가 실제로 했던 여정입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행을 하면서. 네, 저는 인천에서 중국 칭다오로 배를 타고 가서 처음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칭다오에서
이제 서쪽으로 계속 자전거 타고 갔습니다. 그냥 길이 서쪽으로 갔으면 저는 계속 갔습니다. 그렇게 2달 가량의 시간이 흘러서 저는 제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차마고도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여행을 준비하면서부터 제가 생각했던 최고의 하이라이트 지점은 바로 이 차마고도였는데요. 제가 예전에 KBS에서 했던 그 최불암 아저씨가 뭐 나레이션 하면서 했던 그 차마고도라는 다큐멘터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DVD도 샀고요. 뭐 다운받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예, 그걸 보면서 저도 언젠가는 반드시 저곳에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기회가 좀 빨리 오게 돼서 이번에 자전거 유라시아 횡단을 하면서 이 차마고도 구간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예, 넘어가네요. 보시면은 제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그렇게 꿈에 그리던 차마고도 구간을 자전거로 제 발로 직접 타면서 저는 단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뭐일 것 같으세요? 아, 힘들어 죽겠다. 못해 먹겠네. 예, 진짜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 경치도 아름답고 했지만은 정말 눈에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날 맞은편에서 웬 엄청나게 요란한 수레를 끌고 웬 카우보이 모자를 쓴 현지인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무슨 잡상인인가? 뭐 현지에 사는 잡상인인가? 아니면은 뭐 무슨 솜사탕 팔거나 아시겠기 파는 그런 아저씨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알고 보니 이 아저씨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예전에 그 SBS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한국 TV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어머니께서 병중에 계셨습니다. 이분 어머니께서. 그런데 그 세상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분이 직접 어머니를 모시고 중국 전역을 여행을 했습니다. 수레에 모시고. 그렇게 몇 년을 여행하다가 어머니는 아쉽게도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 영정사진을 수레에 모시고 이 사람은 계속 여행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도중에 저는 이 사람을 만난 것이죠. 저는 일단 이 사람의 효심에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저쪽에 저희 어머니도 와 계시는데요. 제가 어머니 앞에서 이런 말이 좀 뭐하지만 저도 저거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제가 하면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의 의지력에 더 놀랐습니다. 정말 몇 년을 이렇게 중국을 수레를 몰고 그 3,000, 4,000m 산을 오르내리면서 여행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혹시 테드에서 다음에 이 사람도 한번 불러줬으면 어떨까요? 네, 저 연락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이 사람 짐의 단촐함이었습니다. 이분 짐을 딱 봤을 때 있는 것이라고는 제가 잠깐 양해를 구하고 살펴봤습니다. 짐을 딱 살펴봤을 때 있는 것이라고는 이불, 수저, 어머니 영정사진, 그리고 작은 단파 라디오, 그리고 뭐 간단한 먹을거리, 그리고 본인 기사가 나와 있는 사진 첩이 파일 그 기사 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맨날 돌아다닐 텐데 본인 기사를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찌되었든 저는 그런 단촐한 짐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만 있어도 여행이 가능하구나. 이렇게만 있어도 생활이 가능하구나.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짐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무겁게 다닐까? 생각해보니 제가 가진 것들은 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 중 사실은 불필요하거나 뭐 기본적인 것들로 대체 가능한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옷을 정말 많이 들고 다녔습니다. 티셔츠만 10벌 넘게 들고 다녔는데요. 사실은 제가 정작 입었던 옷은 단 3벌을 부과했습니다. 다른 옷들은 그냥 더러워질까봐 그냥 깨끗한 상태로 남겨두고 싶어서 그 3벌만 계속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로맨스 때문에 옷을 좀 더 챙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뭐 옷이 많지 않아도 로맨스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까탈스러워서 잘 때 머리가 반드시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패키지 여행 갔다가 베트남에서 사오신 라텍스 베개를 여기 꾸역꾸역 챙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베고 잤는데요. 사실은 뭐 자전거 타고 피곤하고 하니까는 뭐 베개 따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책을 몇 권 겹치고 그 위에 옷을 몇 벌 이렇게 겹치면은 충분히 베개 대용을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진 정리나 뭐 블로그를 위해서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진 정리 같은 경우는 아니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곳에서 사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급한 것들이 아니었죠. 저는 그냥 게임 하려고 그리고 몇몇 동영상을 보려고 그냥 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동영상 뭔지 아시는 분?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일기나 독서, 산책 같은 그런 훨씬 의미 있고 건설적인 것들로 대체가 가능했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제가 여행 전에 생각했던 비움이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비현실적인 말이었습니다. 비움이라는 말은 무소유를 쓰신 고 법정 스님이나 김수환 추기경 같은 이런 분들한테만 뭔가 초월하신 것 같은 이런 분들한테만 가능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행을 해나가면서 그 비움이란 말이 반드시 그렇게 어렵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제 생활 속에서 충분히 비움이란 말이 적용이 가능했죠. 예, 그리고 비움이란 말이 적용 가능한 것은 비단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의 짐의 비움도 가능했는데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이게 좀 더 자세하게 나온 지도입니다. 아까보다. 여기 보시면은 녹색 선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 여행을 계획했던 그 선입니다. 그리고 빨간 선은 제가 실제로 갔던 선이고요. 그리고 녹색 선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모두 육로로 이어졌습니다. 한 번도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여행을 계획하면서 여행을 처음 준비하면서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육로로 여행을 완성해서 그 타이틀을 따자. 유라시아 횡단이라는 육로로 완성했다는 타이틀을 따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여기 20대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토익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거기 또 해외 한번 나가셔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것들 다 포기했습니다. 저 지금 토익 점수도 안 좋고요. 해놓은 것도 없습니다. 스킬도 없고 인턴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던 거는 그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그리고 여행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육로횡단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난관이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에서 티벳으로 제가 그 자전거를 타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험난한 거는 저한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차 먹어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 중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허가증이 없으면은, 특별한 허가증이 없으면은 저는 넘어가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저 같은 개인 그리고 자전거 여행자는 이런 허가증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이 막히네요. 그래서 저는 그 다른 자전거 여행자들이 하듯이 그냥 허가증 없이 밤에 몰래 넘어가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번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2번 다 실패했고요. 같은 사람한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는 2번째 잡혔을 때는 잡았던 그 중국 경찰 공안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담배를 한 대 딱 주면서 이거 피고 돌아가라고. 속이 쓰리겠지만은 정말 속이 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배 끊은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그냥 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물거품 건너갔죠. 어찌됐든 그렇게 실패하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 또 제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이 부러지고 여기 보시면은 상처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좀 사고가 크게 났죠. 그렇게 나다 보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여행을 계속 해야 되나? 어차피 육로횡단이라는 타이틀은 따지도 못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행을 해야 되나? 내가 포기한 것들이 얼만데.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니 제가 육로횡단이라는 타이틀만을 위해서 여행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그것이었죠. 제가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내 발로서 내가 직접 페달을 밟아서 내 자신의 한계를 알겠다. 예, 그런 목표를 딱
깨우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한 그 육로횡단으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들이 점차 잊혀지고 저의 마음이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타이틀만 가지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즐기자. 몸 건강히 무사히 돌아가자. 예, 여행을 즐기자.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난 후 저는 여행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었고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스스로한테 제약을 가지지 않으니까는 오히려 훨씬 좋았고요. 그렇게 즐겁게 여행을 하고 마지막 날 프랑스 파리 드골 공항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비행기에 짐을 실는데 짐무게를 쟀습니다. 혹시 몇 킬로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짐작이라도. 처음에 65킬로였습니다. 저희 형이 들었기 때문에 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2kg이었습니다. 처음에서 반 위주로 있었던 거죠. 저는 이 32kg이라는 것이 비단 제 짐의 무게만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의 무게 또한 그만큼 여행을 하면서 가벼워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비움 여기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보다 보니까 결론을 좀 바꿨습니다. 여기 20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2분 남았답니다. 20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번 비워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데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겁이 많아서 뭐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 여행 가기 전에 정말 울었습니다. 저는 울었고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이거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미친 거 아닌가 그랬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한테는 뭐 취업도 중요하고 뭐 토익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그것보다 제 마음의 소리를 따라야 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것은 무조건 하고 싶었습니다. 뭐 덕이 되든 뭐 되지 않든 그냥 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걸 했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조금만 비워두고 본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냥 미친 척하고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강연 이렇게 연설도 할 수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장기 여행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예. 짐의 무게는 곧 그 사람 인생의 무게다. 예. 여기 많은 분들도 조금만 짐을 더시고 아주 조금만 더시고 그만큼 좀 본인이 좀 가벼워지고 다른 거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연습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